오늘 이 세션에서 발표되는 그 대부분의 논문이 이제 자원 재활용 기술 개발 사업단에 수행되고 있는 사업 내용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도 이 자원 재활용 기술 개발 사업단의 한 과제에서 수행되고 있는 고분자 폐기물의 열분해 기술 개발라는 그 과제의 그 개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과제는 현재 2단계 6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초 실험부터 해서 시간당 10kg짜리 벤치 스케일 유니트, 그리고 시간당 50kg에 올려 집어넣는 파일럿 플랜트, 현재는 시간당 한 420kg를 집어넣는 실용 규모, 상용 규모의 데몬스트레이션 플랜트 개발한 내용까지 좀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마지막 실증 플랜트를 현재 세워놓고 가동 이 시험 가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는 없고요. 현재 지금까지 기술 공정을 개발하면서 어떤 그런 배경과 어떤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일반적인 백그라운드 배경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열분해에 대한 기초, 그리고 저희가 공정을 개발해온 어떤 내용,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편은 저희 나라에서 이 플라스틱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지금 2004년도 데이터까지 정리를 해놓고 여기다 넣지를 못했는데요. 2002년도 기준에서 1000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수입되는 양이 26만 5천 톤. 그리고 해외에 수출되는 게 약 500만 톤. 그리고 국내에서 소비되는 게 약 500몇십만 톤. 그래서 요즘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게 한 550만 톤 정도 이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되는 내용, 플라스틱, 국내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 종류를 보면은 크게 우리 플라스틱은 열가소성 플라스틱과 열경화성 플라스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열분해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열가소성 플라스틱이고, 열가소성 플라스틱이 약 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종류는 많지만은 실제로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3%밖에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나오는 폐플라스틱도 거의 다가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다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2002년도에 폐플라스틱이 얼마나 발생됐고 어떻게 처리됐는가를 보인 데이터입니다. 지금 총 발생량, 즉 도시 폐기물로부터 나온 거, 산업체에서 나온 거, 이 건축 폐기물로서 나온 폐플라스틱이 약 350만 톤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매입 처리한 거, 랜드필된 것이 90만 톤, 소각된 것이 160만 톤, 재활용된 게 한 90만 톤, 현재는 재활용이 한 100만 톤 정도로 늘어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플라스틱 값이 기름값이 오르면서 플라스틱 재활용품도 무지하게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이 좀 늘어났을 거라고 보고, 지금 저희가 열분해의 대상으로 한 것은 이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폐플라스틱들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걸 요약해서 보면은 이 자회전 폐플라스틱 양당 현재는 한 400만 톤 가까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또 요즘 이제 환경 규제가 심해지면서 이 플라스틱을 땅에 묻거나 이 소각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금지를 하지만은 환경단체들이 앞서서 이런 행위들을 못하도록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이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이 약 90만 톤 정도인데 좀 늘어났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그 한계가 있다.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 시장을 봤을 때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이 석유로 만들어진 폐플라스틱을 우리가 열분해라는 기술을 통해서 기름으로 에너지로 다 회수해서 쓰는 것이 하나의 좋은 대안이다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플라스틱뿐 아니라 열분해에 대한 열분해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과 실험 데이터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열분해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지금 원료를 공정을 거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원료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열가속성 플라스틱이 주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헤비 오일, 폐 엔진 오일이나 폐 선박 오일, 이런 중진류들, 헤비 오일들이 대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러버, 그 다음 합성 섬유, 이런 것들이 열분해 대상의 원료가 될 수 있고요. 공정에서는 온도는 약 400도 이상 정도의 온도를 가열해야 이 열분해가 일어나고, 압력은 보통 공정의 조건을 마일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상압에서 하고요. 열분해 시간은 보통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라는 어떤 연속 개념의 시간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나온 제품들은 케로진이나 가솔린 같은 이런 기름, 액체 생성물과 가시어스 퓨얼, 이런 기체 생성물과 고체 생성물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주제품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가스도 고열량의 연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의 가열 에너지로 다 이제 사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는 공정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원료 물질들은 우리가 지금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으로 플라스틱을 분리해서 내놓는데, 그걸 갖다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재활용하고 남는 거, 거기서 또 못 쓴다고 버리는 그런 중에서 원료를 선별해서 쓰거나, 또는 산업체에서 나오는 이 폐합성 플라스틱, 그 다음 농촌에서 나오는 농촌 폐비닐, 그리고 바닷가에서 나오는 폐어구류, 폐그물이나 스티로폴 같은 어구류, 그런 것들이 이제 열분해의 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플라스틱의 열분해를 공정 개발하기 위해서 한 기초 실험들 결과입니다. 첫째는 TJ 분석을 한 결과고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 범용 플라스틱 PE, PP, PS 이런 것들을 열중량 분석을 했더니 400도 정도 내에서 열분해가 시작되더라. 그래서 공정에서는 400도 이상의 가열 온도를 유지해야 되겠다. 또 두 번째, 이 PVC에 대한 열중량 분석입니다. PVC는 이런 P나 PP, PS와 다르게 이 2스테이지에 걸쳐서 열분해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250도서부터 300도 사이에서 첫째 분해가 일어나고, 400도 정도에서 두 번째 단계의 열분해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 단계는 PVC 중에 염소 성분이 염산의 형태로 빠져나오는 단계가 되어 있고, 여기는 두 번째 단계 하이드로카본이 이제 분해가 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PVC가 혼합된 공정도 그런 원료도 열분해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을 찾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문제는 이제 연속 공정이고 자동화된 공정인데, 플라스틱을 녹여봤습니다. 녹여서 열분해가 되기 전까지 이제 녹여봤더니 점도가 무지하게 높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류별로 쭉 이렇게 점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쪽엔 온도에 따른 점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300도거든요. 300도인데 제일 낮은 것이 약 10,000 정도, 한 10,000부터 한 10만까지 점도가 분포합니다. 그래서 혼합된 플라스틱의 경우
그 이만한 그 지금 10에 4쓰니까 만인가 만서부터 10만 사이에 그런 그 정도를 갖는다는 걸 아주 플라스틱을 녹여놓은 정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로 해서 그냥은 그 펌핑이나 어떤 공정에서 그냥 다루기 어렵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일정한 온도에서 용융된 플라스틱을 계속 그 온도를 유지를 해봤더니 점도가 시간이 가면 따라 점점 떨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고분자 물질이 점점점 분해가 돼서 열화가 돼서 그 평균 분자량이 떨어지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시간이 유지가 되면 될수록 분해가 일어나서 분자가 깨지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공정에 활용을 했고요. 다음. 그래서 보명 플라스틱들을 열분해를 해봤습니다. PP나 PS는 400도 정도면 열분해가 제일 잘 되는 거고, P계통은 420도 정도는 돼야 분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때 생성되는 기름의 양이 모두 80%가 넘었고, 가스는 10% 내외, 그리고 잔류물도 몇 퍼센트 나온 거를 이제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 센이나 PMMA나 ABS나 나이론 같은 그 비범용의 경우도 기름이 열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뭐 90% 이거는 이제 두 가지는 70%대고 90%대까지 나오고, 가스가 적고 많고, 그 다음에 뭐 잔류물이 이렇게 나오고, 그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열분해를 해서 나온 기름들, 즉 LDP, HDP, PPPS에 대한 그 카본 넘버, 하이드로카본이니까 카본 넘버 디스트리뷰션을 측정을 해봤더니 이렇게 5수부터, 물론 여기는 가스는 이 5보다 더 낮은 상태에 여기도 나오는데 가스는 분석을 안 했으니까요. 이 액체 상태로 상온에 존재하는 거에 카본 넘버 5서부터 한 25, 30이 될 때까지 아주 넓은 분포를 갖고 있다. 즉 휘발유 성분서부터 그 중진류까지, 심지어는 이제 왁스까지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생성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쓸 수는 없고, 어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카본 넘버가 그 5서부터 한 10몇 사이에 드는 제품만 얻어내는 게 필요한데, 그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순수한 것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혼합형 플라스틱을 해봤어. 혼합형 플라스틱은 개중에는 뭐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 다 혼합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비중 분리를 하고 했습니다. 물에 뜨는 거, 물에서 가라앉는 것 중에 이제 일부, 그보다 아주 물에 쉽게 가라앉는 비중이 1.1서부터 1.2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봐서 400도에서 열분을 해봤더니, 여기는 주로 기름 나온 것은 전부 80%. 이 부분은 적게 나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은 주로 PPP고, 여기는 PS고, 여기는 ABS 계통이 이게 따로 분리되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기름들로 보면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PPP를 열분해하면은 주로 올레핀 계통이 주성분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P1서부터 1.1이 가는 거는 아로마틱 성분이 97% 유지하는데, 이게 바로 PS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ABS를 한 것은 주로 58% 이런 폴리에스터 계통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공정 개발을 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지금 저희는 이제 자료조사 페이퍼워크와 기초 실험을 통해서 시간당 10kg 들어가는 벤치 스케일 유니트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트러블 슈팅과 계속 오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이 설계 데이터를 뽑고요.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파일럿 플랜트를 설계를 해서 시간당 한 연간 360톤, 시간당 50kg을 처리할 수 있는 파일럿 플랜트를 건설했고요. 이걸 가지고 다시 운전을 통해서 현재는 시간당 420kg, 연간 3,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데몬스트레이션 플랜트를 설계를 해서 건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이걸 하는 이 공정을 개발한 팩플라스틱을 처리하는 열분해하는 공정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뭔가를 쭉 한번 열거를 해봤습니다. 지금
원료 자체가 아주 불규칙합니다. 형태나 성분이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불순물들, 뭐 흙이라든가 금속이라든가 유리, 뭐 아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 공정 개발하는데 어려웠다.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PVC가 들어가면은 세 가지의 그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는 이 열분해되면서 염산이 나오기 때문에 공정을 그 장치들을 부식을 시키고, 두 번째는 제품에 염소 성분이 들어가서 이제 원료의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세 번째는 그걸 연소했거나 나가는 가스 중에 또 그 염소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기를 오염시키는 그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PVC를 처리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분해를 하려면은 당연히 가열을 해야 되는데, 페라 플라스틱 자체가 열 전도성이 낮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였을 때 점도가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반응기에다가 가열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가열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400도에서 가열을 해야 되는데, 이 400도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온도입니다. 그런 고온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원료를 고체를 집어넣지만 녹으면 액체가 되는데, 열분해가 되면서 기체가 발생되고, 또 이것이 플라스틱이 녹았다가 냉각이 되면은 부분적으로 냉각이 되면 거기서 또 응고가 돼서 고체가 돼버리는 이러한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공정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줬다 하는 그런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반응이 잘 일어나라고 반응기를 가열하면 또 과도하게 열분해가 일어나서 코킹이 일어나고, 또 슬러지가 발생됩니다. 슬러지가 발생되는 이유는 첫째는 원료에 따라 들어간 무기물, 그 다음에 이제 열분해가 일어나면서 생기는 카본, 이런 또 열분해가 잘 안 되는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이제 반응기에 남는 문제들이 또 하나의 어려움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PE, 즉 PE 중에서도 하이 데ን시티 폴리에틸렌의 경우는 열분해를 하면은 왁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 이 문제도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열분해에서 나오는 제품은 아주 보이는 폰트가 굉장히 와이드하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류장치나 공정에서 이런 것들을 적게 나오게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희 공정에서 도입된 기술은 물론 이 국내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참고를 해서 공정을 구성을 했지만은, 저희의 공정의 핵심은 사실은 요 두 가지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희 공정은 연속 자동화 공정이기 때문에 전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공정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정한 규격에 일정한 성분을 들어가는 그런 전처리 공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공정에서 원료가 들어가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쭉 흘러가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는 뒤에 있는 반응물을 끌어서 앞으로 당기는 들어가는 피드하고 다시 혼합하는 이런 기술을 하나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 열분의 반응기로서 실린드리컬 탱크 리액터인데, 이제 탱크 리액터에 교반기가 설치된 그런 리액터인데, 저희는 튜블러 리액터를 반응기로다 채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부에 슬러지가 계속 어큐뮬레이션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장. 자, 그럼 반응물을 다시 순환시킨다는 게 뭐냐?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정의 핵심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즉, 원료가 투입되면은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용융된 원료가 차 있고요. 여기에 차가운 원료가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존에 가열돼 녹아있는 그런 반응물에다가 이걸 집어넣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 교반만 하면은 순식간에 용융이 일어납니다. 나는
펄펄 끓는, 예를 들어 펄펄 끓는 물속에다가 뭐 차가운 거 조금 확 집어넣으면은 순식간에 그게 금방 가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그 원료 입자들로 된 거를 반응물에 그냥 섞음으로 해서 쉽게 가열해서 금방 녹일 수 있다. 그건 보통 5분, 10분이면은 그 넣은 원료가 다 용융이 돼버리고요. 그래, 그거를 여기에 그럼 그 에너지, 이거를 용융시키고 가열시키고 용융시키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냐? 여기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300도 정도를 유지하고 여기는 400도 정도를 유지하는데 400도짜리를 여기 물질 흐름을 한번 보세요. 여기 100이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400이 가고 이쪽으로 300이 가고 여기서 100은 이리 나갑니다. 즉 여기에 그 100이라는 원료가 들어갈 때 여기에 한 300이라는 그 400도짜리 원료를 갖다가 한꺼번에 섞어줌으로 해서 여기에 300도라는 온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융에 필요한 온도를 그냥 유지하는 거죠. 이거를 여기서 외부에서 가열해서 하려고 그러면 한없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는 그 400도짜리 반응물이 그냥 체류를 하는 겁니다. 체류하면서 이게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튜블러 리액터인데 튜블러 리액터를 통해서 이 두 탱크를 계속 순환을 시킵니다. 순환시키면서 여기서 이제 가열을 하게 돼 있죠. 여기서 가열을 하면은 계속 똑같은 온도가 유지되면서 분해가 된 거는 이리 나가고 분해가 안 되는 건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적절한 그 분해를 일으킨 것만 이 나가서 증류 시스템으로 가게 되고 분해가 안 된 거는 계속 순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해가 될 때까지 이 안에 체류하게 되고요. 그래도 분해가 안 되는 물질도 아까 계속 축적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이 밑으로 빼도록 이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그래서 이런 공정을 구성을 함으로 해서 오는 어드밴티지가 뭐냐면 rapid melting of feed. 한 feed를 순식간에 녹여버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는 점도가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점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는 한 300부터 여기는 한 50부터 150 cp 정도에 흐르는데 여기서 들어온 것만 녹이면 이런 한 만 정도 되는 거를 이 점도가 낮은 거를 섞어버림으로 해서 희석 효과 때문에 여기 점도가 이게 팍 낮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낮아진 점도로 인해서 이 유동성이 증가해서 그 펌프로도 펌핑을 할 수 있고 탱크 안에 레벨을 계측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동화가 이제 가능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런 섞어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토매틱 컨트롤이 가능해졌다 하는 것을 그런 장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제 튜블러 리액터입니다. 보통 탱크 리액터의 이제 문제점 말씀을 드리면은 튜블러 리액터의 장점인지 뭔지를 아실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게 보통 하고 있는 리액터들입니다. 그래 이 리액터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 현상을 보면은 여기서 열이 가하면은 이 벽체를 통해서 이 벌크 페이스로다가 열이 전달이 돼 가는데 이때 온도 분포를 보면은 이런 형상을 하게 되죠. 여기서의 열 전달 현상을 보면 그때 히트 플럭스는 열 전도 총괄 열 전달 계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히팅 에어리어, 그 다음에 온도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점이 뭐냐면은 탱크 리액터를 보면은 스피드가 낮다. 이 안에서 서서히 점도가 높으니까 서서히 교환을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스피드가 로우 스피드고, 그 다음에 에어리어 대 이 B, 작은 반응기에서는 볼륨이 작은 거에 비해서 가열 면적이 충분히 넓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용량을 키우려고 하면 직경에 따른 가열 면적은 2배로 배로다가 증가를 하지만은 볼륨은 3배로다가 이제 증가를 하기 때문에 탱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열 면적 대 용기의 볼륨의 비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한정된 이 에어리어를 통해서 이 열을 전달하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거와 이거가 적은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델타 T를 높입니다. 즉 여기서 열을 막 빼야 되죠. 열을 막 가열해야 되면은 결국은 이 온도가 높아서 바로 코킹이라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한 것이 바로 튜블러 리액터인데, 이 튜블러 리액터는 이런 탱크 리액터에서 갖는 단점에 히트 플럭스를 아주 높일 수 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코킹을 반응이 아니지 코킹을 막을 수 있다. 왜? 거기는 상대적으로 많은 유속의 유체가 흐르기 때문에 유값이 크고, 또 이 리액턴트의 볼륨에 비해서 튜블러 리액터는 가열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 면적도 크고, 따라서 이 델타 T를 줄여도 된다. 그러한 것들이 이런 장점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왁스가 안 생기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순환돼서 적절한 분자량 이하로 분해된 것만 밖으로 나가도록 구성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왁스가 안 생긴다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의 키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한 아주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 공정의 장점을 종합을 해보면은 완전 자동화된 연속 운전 공정이다. 그리고 PVC를 포함한 혼합형 플라스틱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캐탈리스트를 쓰지 않는다. 그리고 코크나 슬러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의 우리 제품의 수율을 맥시마이즈 아주 최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아주 깨끗한 균일한 그런 제품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운전 비용이 적고,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운전 비용이 적고, 그 다음에 초기 투자비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완전 자동화된 아주 클로스드 시스템 안에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그런 공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저희 파일럿 플랜트의 프로세스 플로 다이아그램 개념도입니다. 그래 여기서 원료가 들어가서 멜팅이 일어납니다. 멜팅이 일어나는 거는 바로 이쪽에서 원료를 다시 이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반응물을 이 집어넣어서 이제 녹이고, 여기서 일정 시간 동안 체류를 했다가 튜블러 리액터로다 계속 순환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여기서 발생된 가스는 일이 가서 증류탑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아까 PVC가 1단계에서 이 용융 과정에서 분해가 되는데, PVC에서 분해된 염산가스는 열이 들어가서 다시 매트 스크러빙을 함으로써 염산을 제거하는 그런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증류탑에서 탑 프로덕트와 바텀 프로덕트를 해서 경질료와 중질료 두 가지 제품이 나오도록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 플로다, 이거 좀 상세한 그림인데요. 이쪽이 원료를 넣어서 녹이는 공정, 여기는 이제 저기서 나오는 폐가스를 처리하는 공정, 여기는 반응을 시키는 공정, 여기는 나온 기름을 증류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요는 이제 공간이 적어서 이걸 플랜트를 위로다가 쭉 올렸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4층에 걸쳐서 플랜트를 나열한 거를 이제 본 사진입니다. 이 파일럿 플랜트를 가동을 해서 저희가 얻은 결과들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료는 혼합형 플라스틱을 썼고, 테스트 기간은 연속적으로 오토 컨트롤을 한 상태에서 5일 동안을 돌렸습니다. 저희가 이 파일럿 플랜트에서 최대의 좋은 조건으로 운전한 결과고요. 이때 기름량이 81.8%가 기름이 생겼고, 나온 기름은 우리 시중에서 나오는 그런 기름들만을 못해도 그런 기름하고 열량면에서는 똑같은 거. 그래서 발열량이 약 11,000kcal/kg 정도. 그래서 시중에서 나오는 기름하고 기름 품질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붙은 불순물에 들은 걸 보기 위해서
수은을 뺀 그 5대 중금속 중, 유해 중금속 중에 수은은 측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4가지만 했더니 전부 1ppm 이하나 디텍트 되지 않는 그런 그 결과를 얻었고요. 이 보일링 포인트를 보니까는 위에서 나온 거는 가솔린에 비슷했고 밑에서 나온 거는 그 경유에 비슷했다는 걸 얻었고, 또 하나 여기서 나온 이 가스는 10,000서부터 17,000kcal 루베당 이런 아주 높은 그 연료 가스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기름들을 보면은 이 GR 기준은 이게 열분해에서 나온 기름의 GR 기준하고 비교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혀 문제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3,000톤짜리 그 데모 플랜트를 지금 건설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그 플랜트는 연간 3,000톤, 플라스틱은 원료에 보면은 플라스틱이 92%다, 순수하게. 그리고 물이 수분이 한 6% 있다. 그 이너버링 머티리얼이 한 2% 정도 있다는 기준으로 해서 했더니 기름 생산량이 78.9%에서 그 정도의 기름이 나왔고, 이런 별로 조성을 갖는 그 제품들이 나온다는 걸 이제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오늘 이제 그 머티리얼 바란스를 쭉 잡아본 겁니다. 앞에서 나온 기준들하고 맞춰서 78.8%의 우리 제품이 나온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원료를 집어넣어서 여기서 녹이게 됩니다. 녹이는 거는 이 탱크에 있는 그 리액턴트 반응물, 400도짜리 반응물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서 들어온 거와 혼합을 해서 녹이게 되고요. 여기 있는 건 이쪽으로 넘겨서 다시 이쪽으로 계속 순환이 됩니다. 분해가 될 때까지 순환이 돼요. 분해가 돼서 이쪽으로 그 분해된 그 가스, 그러니까 증기는 이 직류탑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 가만히 보시면 이 사이클론이 하나가 있어요. 처음에 이 사이클론이 없어가지고 반응을 분해가 안 된 것들이 액적 상태로다가 이 직류탑으로 계속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직류탑에 로드를 너무 크게 하고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다 이 사이클론을 하나 성취해가지고 분해가 안 된 거는 다 탱크로 말고 순수한 가스만 이쪽으로 보내므로 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고요. 여기에 축적되는 슬러지는 계속 연속적으로 빼내서 여기에서 벤치와이스에다가 재열분해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증류를 해서 2가지 기름을 제품을 얻어내는 것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네, 이거 지금 우리 참여 기업에 있는 R&D 코리아에 설치된 플랜트 전기입니다. 이건 내부의 반응기들 모습이고요. 이거는 밖에 직류탑과 탱크들 모습입니다. 이쪽 여기는 거기 각각의 장치들 흐름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지금 결론이라고 여기다 몇 가지 써놨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그냥 요약한 내용이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